네,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맹 이 한기총회 대표 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광훈 목사님, 이번에 미국은 어떻게 방문하게 되셨습니까? 문재인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문재인 때문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유엔 총회에 와서 아하. 연설하기를 네.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겠다 아하. 하고 드디어 국내에서 치른 사기극을 아하. 국제사회 앞에 선포를 했어요. 아하. 그럼 왜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이 왜 사기냐? 아하. 사실은 그것은 뒤에 아하. 미군 철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아하. 현재 지금 대한민국이 휴전협정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1953년 7월 27일에 그 휴전협정이 될 때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천재인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거기 사인하러 안 갔어요. 원래 휴전협정 하려면 북한하고 중국 대표, 당연히 여기는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해야 되는데 네.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천재야, 천재 이승만. 만약에 휴전협정 가서 사인을 해버리면 미군 철수한다는 거지. 미군을 잡아두려고 고도의 심리전을 편 겁니다. 네, 그래서 휴전협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 그 중국하고 북한, 그 다음에 미국하고 세 개 나라가 휴전협정 사인한 겁니다. 네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승만 박사의 고도의 심리전 때문에 어허. 미군이 지금까지도 붙잡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끝내자는 거지. 어허. 종전협정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제 6.25 전쟁 끝났으니까 어허. 북한은 외국 군대 다 나갔다는 거죠. 어허. 왜 한국만 왜 미군이 있느냐는 거죠. 어허. 이걸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허. 이미 거기에 이번에 저쪽 편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재명 씨는 책에 네. 더 이상 외국 군대는 한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벌써. 네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은 전체가 한 통속인데 결국은 저는 이게 북한의 지시로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이 건국 후 70년 동안에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미군 철수거든요. 네. 한 번은 성공했어요. 어허.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하면 했잖아요. 네. 철수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일어난 게 뭡니까? 6.25거든요. 네네네. 그 6.25 때문에 다시 미군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 미군을 뭐 이승만이가 불러들었냐니 뭐 누가 아니고 김일성이가 불러온 거예요. 6.25 안 일어나서 미군이 다시 올 일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미군이 있는데 요 미군을 이제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전체를 다 장악했습니다. 어허. 북한의 그 주사파가 어허. 자 국회 장악 다 했거든요. 180명 우리나라 국회에 북한이 점령했다니까요. 북한이. 지금 현재 국회가 현재 그렇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네. 군대 다 점령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파 지도자 중에 신원식 장군 같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지금 국회의원 돼 있죠. 제가 그분한테 들어보면요. 현재 상태로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문재인이가 그 9.19 합의 평양 가서 할 때 네. 뭐라고 합의하고 왔냐. 휴전선 양쪽에 4km, 10km 안에는 비행기를 못 떠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방어하려면 최소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는 알아야 되거든요. 아, 쟤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더 급할 때는 일주일 전에는 알아야 되거든요. 네. 병력 이동, 장비 배치하는 걸 보고 이거 군사 전략의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투기를 띄워가지고 북한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 건국 후 70년 동안에 미국이 뭐 이투기, 유투기에서 최첨단 정찰 비행기를 띄워서 항상 북한을 감시하고 있었죠. 네. 이게 북한은 제일 힘든 거야. 네. 근데 이번에 작년에 재작년에 문재인이가 평양 가서 그것을 금지시켜 놓고 왔어요. 네. 그럼 이제 못 뜹니다, 비행기가. 그러면 전쟁을 미리 먼저 감지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제대로 작동하면은 미국의 정찰 위성이 물론 북한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남쪽에서 높이 인공위성과 그렇죠. 이 대위권 사이에 띄워서 네. 북한을 내다보는데 얼만큼 자세히 보느냐. 자동차 남바까지 다 읽어내거든요. 네. 북한에. 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단독 군장이냐 중무자 모든 전체를 자세히 보는데 이걸 전부 유투기가 수원 오산 평택 기지로 보내면 영상 분석팀에 의하여
정확히 분석을 하는데 네. 이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예. 잠깐만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막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첫째 이제 교포 사회에서 네. 바로 문재인이가 이 짓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고발하려고 왔는데 네. 와서 보니까 교포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괜히 왔다 이 생각 들고. 지금 그다음에 그러면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이제 지난 월요일 날. 그러면은 지금 어디 거쳐서 지금 LA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와서 이제 유저지 대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뉴욕 대회를 하고 3일 후에는 워싱턴에서 가서 워싱턴까지 가고 간담회를 했고 워싱턴엔 특별히 이제 하원 상원 의원들 네. 국회의원을 중심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했더니 제가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다가 사무실을 얻어놓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퍼부었더라고요. 그 연방 의원들을 포섭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넘어간 사람들이 한 21명이에요. 상원 의원 1명이고 나머지 하원 의원인데 그 사람들 서명했어요. 서명했는데 이게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저지해야 되겠다. 네. 왜 미국까지 와가지고 또 사기를 펴리냐. 또 한국 돈을 갖다 퍼붓고 말이야.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이거는 이름을 비공개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댈 수 없고 많은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걸 보고 네. 안심하고 내가 LA로 넘어왔습니다. 네. LA 오셔서도 여기서도 또 국민대회를 한번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아주 재밌었어요. 남가주 광화문 국민대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그 한국에서는 학문적으로 정돈이 되고 있고 네. 사회학과 교수들이 대한민국이 건국 후 70년 만에 네. 수명이 다 돼서 결국 드디어 북한 주사파로 넘어가기 직전에 네. 광화문에서 네. 한기총 대표회장인 지금은 대표회장 아닙니다. 먼저 네. 정가운 목사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해서 그걸 듣고 국민들이 분노하여 쏟아져 나와서 광화문 집회가 이루어졌다. 그 광화문 집회가 대한민국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교수들이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광화문 집회의 그 모인 숫자는요. 네. 이건 국내용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아니고 3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모인 숫자 더하기 거기 모인 응진력 이것은 인류 역사의 기록이 조사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요즘은 또 이 매스미디어가 너무 발전돼 가지고 네. 전 세계에 있는 교포들이 밤낮으로 그걸 듣고 뭐 강원대는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이 그 감정은 전 세계 교포사회한테 다 나가서 저는 그 덕분에 문재인 덕분에 제가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 LA에서의 대회는 몇 분이나 참가하셨어요? 다 못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두고 봐라. 과거에 여기 한인 집회한과는 개념을 다르다. 광화문 집회에 이미 국민들이, 교포들이 다 감전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와 관계없이 쏟아져 올 테니까 했더니 말 안 들어요. 역대 그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야. 아니 뭐 미안하지만 이름을 공개해서 이준석 대표님이 얼마 전에 왔다는데 뭐 20명 이하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10명이라도 오겠습니까? 아니 잔소리 말아요. 무조건 제일 큰 거거든. 그런데도 제 말 안 듣고 그냥 겨우 300명짜리 얻었는데 나머지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왔다가. 네. 그래서 뉴욕 때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뉴욕의 그 총사령관인 그 김남수 목사님이 야 이렇게 모일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대선 끝나고 다시 한번 하자. 3만 명을 한번 모아놓을 테니까 야외에서 한번 하자는데 LA에서 다시 한번 해야죠. 네. 우리 전 목사님께서 지금 벌이고 계신 운동이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반 문재인 정권 운동입니까? 아니면은
전면적인 반진보 세력에 대한 운동이십니까? 정확한 그 타겟은 아하,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네, 주사파인데 그 주사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문재인이고 아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니까 아하. 그들이 결국 나의 타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 실제는 주사파입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실 때 문재인이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역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이렇게 한번 붙여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격을 갖췄죠. 음. 문재인 대통령님, 음. 님까지 내가 붙여가면서 네. 제가 이제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7가지로. 네. 반드시 대한민국 망한다. 그 아.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망한다. 음. 그 첫 번째가 뭐냐?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이거 망한다.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7가지 주제가 있는데 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제 반응이 오기를 음. 협상하자 이렇게 왔어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제가 그쪽하고 잘 통하는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신라고 데렸어. 뭐냐 그랬더니 그 왜 자꾸 대결하려고 하냐.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제 말씀하기는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니냐. 그래 좋다. 그럼 좋은데 내가 언제 뭐 싸우자고 했냐. 그러나 최소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네. 펜스 부통령을 불러놓고 아. 일본의 아베를 불러놓고 어.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 간첩의 왕인데 어. 그리고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펜스가 중간에 듣다 나가버렸어요. 중간에. 어.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네. 일본의 아베도 중간에 나갔어요. 네. 국제적인 이 만찬에서 어. 그 나라의 대표가 연사인데 중간에 나가는 경우 유엔 총회도 아닌데 없었습니다. 네. 이런 개망신을 시킨 겁니다. 어.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있다가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내가 그 후에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은 북한에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북한에 뭐 블루봉 통신이라든지 외국 통신이 오히려 더 잘 조명하고 있어요. 북한에 매수된 간첩으로 보는 겁니다. 문재인을. 왜? 하는 말투를 보세요. 그 후에 이제 뭐라 그러냐. 48년 8월 15일 건국절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자기가 뭔데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서독의 간첩 윤희상 묘지에 갔다가 동백나무를 헌화하고 그 외에 또 나중에 또 뭐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제안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발언한 것을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한번 해달라. 그럼 난 문재인하고 싸움 그만두겠다. 근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해야지. 당신이 뭔데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를 편입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지. 이건 난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개인도 아니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나중에는 또 비공식적으로 어떤 채널도 쟤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뭐 신도시에 땅 3,000평 사서 교회 잘 지어줄 테니 같이 하자. 내가 교회 없어서 이러냐. 우리 교회도 크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다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이니까요. 뭐 검증을 해도 되죠. 또 이미 벌써 한국에서 내가 수없이 이제 말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하고 이제 대결 구도로 가게 되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달 남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나 심지어 1인계까지 제안을 해줬어요. 자존심상 사과까지 할 수 없으면 나는 비서들이 써준 원고를 읽었을 뿐이지 난 그런 내용인지 몰랐다. 그 정도라도 한번 해달라. 근데 현역 대통령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정식으로 내가 잘못을 했었다. 내가 미스테이크이다. 내가 이게 한 일이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긍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네. 그거보다가 더 극렬한 얘기는 이 얘기는 이제 한국의 최고의 헌법학자인 김학성 교수님한테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문재인이가 도대체 어떤 반역 발언을 했는가. 요걸 이제 내 교수님 일부러 모시고 왔어요. 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정강훈 저거는 맨날 싸움밖에 안 해. 일까봐 최고의 헌법학자를 내가 모시고 왔는데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요. 네. 문재인이가 왜 국가 반역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지금 겁니다. 저 스튜디오에는 우리 강원대학의 로스쿨의 이 김학성 교수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행한 여러 가지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조치들이 꽤 있어요. 간단한 것들이. 네. 예를 들어서
귀순한 북한 주민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북송을 했단 말이죠. 네. 귀순한 경우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북송을 시킬 수가 없지요. 네.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언론중재법을 개정해가지고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잘 아실 거예요. 네. 그건 가짜 뉴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튜버라든지 개인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인데 정식 언론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제사회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하지 마라 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단됐어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 자유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예배도 전면 중단됐어요. 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다면 5개 집회라든지 예배도요. 네.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원칙 하에서 얼마든지 실행이 돼야 됩니다. 네. 그걸 막았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이런 뜻이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에 대한 추모를 했습니다. 네. 추모사 내용을 보면 작년 겁니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 반역 세력에 대한 이보다 더한 찬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금년에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뭔가 하면 남노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예컨대 문 대통령이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자리에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을 대동하면서 사죄하라고까지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헌법학자로서 우리 헌법 66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한 행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남도당에서 행한 제주 4.3의 반란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2001년도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인 판례를 통해서 1948년 4월 3일 날 발생된 제주도 반란 사건, 남도당 반란 사건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 반란이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이번 작년과 금년의 추모사는 역사적인 사실도 왜곡한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네. 4월 말에 조선일보에다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네. 뭐라고 냈냐면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66조 2항에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부정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의견 광고를 냈는데 네. 네.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조선일보에다 의견을 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역시 학자님이니까 말을 고상하게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바로 뭐 어떻게 하냐. 문재인은 국가 반역자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한국에서 이곳 미주 한인 사회를 방문하고 계신 한국기독교 총연맹 대표회장이신 우리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월 첫째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맹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봉하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지금 하고 계시죠? 건국 후 70년 동안에 네. 북한은 한 번도 남한에 대해서 조용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판정하냐면은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네. 김일성과 살래, 이승만과 살래. 어허. 근데 우리 한국은 이승만하고 살겠다. 어허. 북한은 김일성과 살겠다. 어허. 두 번째 선택의 강요는 뭐냐?
어떤 체제에 살래? 어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정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살 것인가? 네.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용제, 어허. 그리고 또 조중동맹, 어허. 그리고 주사파 종교. 주사파는 세계 종교 사전에 올라가 있는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이미 규명되어 있습니다. 네. 주사파 종교에서 살래. 그런데 한국은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네.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거든요. 네. 70년 동안 똑같이 살았거든요. 네. 결과는 심판받았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 10대 나라가 됐죠. 네. 경제적으로. 네. 북한은 거지 나라 된 거죠. 네. 모든 경쟁은 끝난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역사가 이미 심판을 내렸는데 네. 왜 이때쯤 와가지고 문재인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자유동맹, 그러니까 미국, 일본, 불아파와 함께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 자유동맹을 분리시켜서 다시 북한, 러시아, 중국으로 하는 공산 대륙 동맹으로 반드시 문재인은 그렇게 실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건국 후 70년 동안 진행하려고 사실은 이승만을 괴롭혔고 1차 전쟁은 45년부터 50년 동까지입니다.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대결이었었죠. 네. 그때는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2차 전쟁은 6.25죠. 6.25 때요, 미군이 다시 한국에 온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왜?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하면서 에친슨 국무장관이 다시는 한국 안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공산주의 남하예선을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 왜? 러시아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 6.25가 딱 일어나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강력한 요구로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세요.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냈거든요. 그 빌리그레암 해고록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왜? 한국에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다. 빨리 미군을 보내라. 그래서 미군이 다시 왔습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2차전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2차 전쟁에도 이겼습니다. 그건 미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네. 이번에 벌어진 건 3차전인데. 자, 세월호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촛불시위라고 들어봤습니까? 저 네. 광우병? 네. 아니, 미국의 광우병 그 토고기 먹으면 죽는다. 여기에 촛불, 거짓 선동으로 촛불 시위 나와서 이명박이가 식물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네. 고각산으로 도망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거든요. 네, 네. 그때 이명박 끝난 거예요. 네. 그런데 현역 대통령인 박근혜를 어허. 이번 재판 과정에 전체가 다 무혐의로 끝났는데 어허. 무슨 뭐 세월호 일어났을 때 뭐 롯데호텔 어떤 남자하고 이상한 짓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부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네. 그런데도 세상에 박근혜를 끌어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이 대한민국이 이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서울역에서 애총회, 애국단체 총회부 회장되는 그 이상훈 장관이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외에는 이걸 막을 사람이 없으니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자 해서 최초로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에서 감행하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이게 광화문 집회까지 이제 발전됐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국에서는 지금 정식 절차를 거쳐서 탄핵이 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거쳐서 형이 확정이 됐고,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이게 정면 거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들한테 넘어갔던 재판부도 이 정도의 재판은 안 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이 주사파한테. 그러니까 정치, 경제,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됐죠. 마치 어떻게 돼 있냐면은 6.25가 일어나기 직전에 김일성 다음에 2인자 되는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남한에 와서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체포했고 네. 군대 신성모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최병택 참모총장을 완전히 포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돈까지 점령 다 했죠. 왜냐하면 돈은 해방이 되자 북한이 화폐 개혁을 먼저 했어요. 그래 북한은 화폐 개혁했으니까 일제시대에 쓴 돈을 안 쓰게 되죠. 거기서 안 쓰는 돈을 차로 싣고 와서 남한은 그때 화폐 개혁 못했습니다. 여기다 다 투자했으니까
경제를 완전히 다 간첩이 장악을 했습니다. 거기다 을지로 이가 있는 정판사 돈 찍는 기계 이것을 바로 점령해가지고 밤낮으로 돈 찍었지. 그 경제 점령 다 했죠. 똑같은 사건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연세가 90대 이상 분들한테는 책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현장을 다 봤으니까. 그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 이번에 와서 집회하는데도 연세 많은 그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안고 울어요. 목사님 나라 살려달라고. 왜? 그때 6.25 전후에 이루어졌던 상황과 오늘날에 이루어진 상황이 어느 게 더 심하냐? 지금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기 정도가 아니라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이제 실수했다고 칩시다. 딱 하나인데 뭐냐? 자, 국전을 농당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다고 쳐도 실수도 없었지만은 쳐도 탄핵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구속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박근혜 본인입니까? 저를 3번에다 감옥에다 가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 76개를 다 무혐의 받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목적지가 뭐냐? 대한민국 해체, 북한 편입에 반대하는 세력은 대통령이든지 뭐 시민운동가든지 교수든지 무조건 감옥에다 다 집어넣는데 지금 현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200명 가까이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할 때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처벌받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도 아직도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러한 좌파 세력들인데 저는 용납 못합니다. 반드시 역사를 저는 바로 세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말 깨끗한 무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죄 정도가 아니죠. 박근혜는요 사실 너무 깨끗한 게 문제예요. 대통령은요 너무 깨끗해도 안 되거든. 사실은 너무 결백증 가지고 깨끗하게 하다가 지금 본인이 깜빡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선거가 끝나죠. 끝나면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지금 문재인도 그래요. 사회이사라고 있습니다. 사회이사. 기업의 사회이사 그 출근도 안 하고 돈 받는 거.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 선거운동하에 나눠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거 끝난 뒤에 김기춘 그 비서장이 보고했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좀 예의를 표해야 된다. 뭐냐니까 사회이사를 임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뭐라는지 압니까? 그런 걸 하려고 나를 도왔습니까? 했다거든요. 이 결백증이요. 그래 지금 깜빵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깜빵 가도 자기를 지지해준 세력들이 극렬한 세력들이 동의를 별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결백증이 심했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깜빵까지 가 있는 사람을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지금 네.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네.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네. 아이고 이제 안 들어. 그럼 끊어버리실 분도 많이라고 봐요. 물론이죠. 그렇죠? 네, 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맨날 와서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뭐 어떻게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계신가. 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한국 안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겠죠. 예,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끝없이 어떻게 설득했느냐. 자, 우리가 독일에 대해서 잘 봐야 된다.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독일은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 기독교 나라는요, 지금하고 또 달라요. 태어나면 8일 만에 무조건 루터교회 목사님한테 데려가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거의 국가교회 정도로 됐습니다. 이 정도의 강력한 기독교 나라가 히틀러한테 선동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성직자들, 다시 말해서 보네프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히틀러한테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비극을 독일이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독일이 역시 한국보다 뛰어난 것은 뭐냐? 지금 절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애국 동포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네.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어허. 구약 성경에 보면 나는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진리를 말하고 돌에 맞아 죽어야지. 어허. 내가 뭐 여러분들이 좋은 듣는 소리를 할 것 같으면 선지자도 아니고 어허.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허. 독일처럼 하자는 거야. 그때의 독일은
대전이 끝난 후에 아데나우라고 하는 기가 막힌 지도자 빌 네. 브란트가 나타나서 자, 히틀러를 버리자. 네. 나치를 버리자 해서 반나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때 독일이 왜 한국보다 더 나냐? 독일 국민들은 바로 동의를 해버렸어요. 네.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치자. 네, 네, 그래가지고 반나치법을 만들어서 나치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사람은 지금도 벌금 맞습니다. 네, 네, 네.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뭐가 주사파가 좋다고. 아니, 뭐 주사파 얘기만 하면 쫄쫄 빨고, 그거에 대해서 범죄다 하고 말하는 정강훈 목사는 돌을 던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혹시 저의 표현 방법이 조금 거친 것 때문에, 아하. 정강훈 입말로만 저 소리 한다. 그러지 마시고,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네. 감히 제가 방송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무례한 얘기지만은 선지자 정강훈 목사 말을 들으세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독일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맹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님, 또 대표회장이시죠. 그리고 또 사랑제일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전광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달입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되겠어요. 10분? 탄핵에 대해서 저도 한번 잠깐 잠깐,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11월 첫째 주말에 보내드리고 있는 최영호의 위켄드 스페셜. 오늘은 한국기독교총연맹의 대표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와 정치는 좀 분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한기총 전 대표회장. 아, 지금은, 그러세요? 네. 제가 25대, 26대 어, 하다가 문재인을 날 까먹다 가둬가지고 대표회장이 박탈당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그 정교 분리의 원칙, 네, 그 네.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거 역시 대한민국만이 사기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 고대 과거에는 세상 왕과 교황과의 힘겨루기, 그것 때문에 생기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근대의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 정돈한 겁니다. 네. 1대가 조지 워싱턴이죠. 2대가 아담스입니다. 3대가 토마스 제퍼슨인데 그들은 내가 조사해보니까 신앙이 좋기가 목사들보다 더 좋았어요. 네. 그들이 염려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보호해 줄 수 있지만 나중에 신앙이 나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권력으로 교회를 해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교회 보호 법을 만들자. 한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토마스 제퍼슨법에. 두 번째는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헌법학자 여기 김하성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이따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네. 세 번째는 뭐냐? 교회가 성직자를 임명하는데 세상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네. 요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빗대서 한 말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아니에요. 반대요. 반대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일제시대 때 들어왔습니다. 네. 일본 놈들이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교회를 콘크리트 벽에다 가둬놓으려고 정교분리 원칙은 뭐냐?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 76개 나라가 기독당이 있어요. 대한민국만 없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기독당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아요. 최초에 민주당, 공화당이 생길 때, 상하원이 생길 때, 보스턴에서 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성도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그 지금도 그 양당이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둘 다 기독당이에요. 네. 독일은요, 메르켈 총리가 지금 다 기독당, 기사당, 기민당 다 기독당입니다. 네. 뭐가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느냐? 특별히 신학적으로 우리 그 근대사의 최고의 신학의 그 대표인 존 칼빈, 제네바 시장 했잖아요. 최고의 신학자가. 그 다음에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이 신학자의 목사거든요. 화란의 총리 18년 했잖아요. 그리고 화란의 최조의 그 건국의 아버지인 그런뚜비 달가스 두 사람 다 목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무식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김학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 헌법은 이제 이거 종교 분리만 딱 돼 있잖아요. 네. 그것은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이 어허. 교회로부터 어허. 종교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어허. 원래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인식이 강한가면 네. 교회가 왜 정치를 하느냐 어허.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일제 때요. 일제 때는 일제가 교회의 정치적 이 개입이나 어허. 정치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어허. 교회가 어허. 독립운동을 할까봐 그랬던 거예요. 어허. 어허. 일제 때 그 교회가 근데 좀 저항운동을 하고 네.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종교 분리를 해야 된다. 그게 강제를 많이 했던 것이죠. 네. 네. 그런데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네. 근데 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열심히 골방에서 기도하자.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기도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팀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 팀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잘못된 것들을 인풋하고 네. 말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다. 두 가지로 갈릴 것이에요. 네. 제가 마틴 루터를 말씀드릴게요. 네. 1817년에 마틴 루터가 당시의 교황 세력에 대해서 골방에서 기도만 했으면요. 네.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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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루터는 목숨 걸고 어허. 빌텐베르크 거기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재했습니다. 네. 목숨 걸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럴 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루터가 골방에서 기도만 했으면요. 개신교는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네, 이제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더 본질적인 그 질문은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 제가 빨리 정돈을 해야 되니까 정강훈 너 가문 집회까지는 잘했어. 아하. 그건 정말 잘한 일이야. 아하. 그런데 왜 또 국민혁명당을 왜 만드나? 아하. 그건 잘못된 거야.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내가 질문까지도 내가 미리 알고 대답을 하자면 저는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깜빵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가문 집회 그 3년 끌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 400억 썼습니다. 네. 그러다가 난 교회도 못 지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계속 나라는 무너지고 결국은 대한민국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저는 이걸 용납할 수 없어서 결국은 제가 국민혁명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약 한 270만 명이 지금 여기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당은 왜 만들었냐? 이유는 자 지금부터요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면 합니다. 3월 9일 날 되면 대통령 선거하겠죠. 내년. 예, 네. 내년에 네. 당연히 우파가 됩니다. 이것도 사람들이요 수일기를 못하는 사람은 해봐야 알지 아닙니다. 이건 명지대학 교수 김영정 교수의 분석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건국후로 70년 동안에 표대결로서 한 번도 우파가 진 적이 없다. 김대중 때 졌지 않느냐? 아니죠. 김대중 때도요. 박태준, 김종필이라는 극우의 세력을 데리고 가서 합쳐서 된 것이고, 그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몽준이라고 현대중공업 있죠. 네. 그분을 데리고 가서 합당한다고 쇼를 해가지고 된 것인지,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네. 그 지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자, 문재인 42%죠. 그때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단일화했으면 48%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제일 극렬하게 실력 발휘한 것이 뭐냐? 51대 48. 첫 번째 문재인하고 박근혜 선거. 네. 이게 끝이라는 거죠. 그럼 네. 다음에 3월 9일 날 내년에 선거할 때는 네. 우파가 단일화만 되면 근데 우파가 과연 단일화 되겠느냐? 지난 그 서울시 보궐선거, 인천 보궐선거 하는 거 보니까 우파 지도를 또 많이 깨어났어요. 분리하면 둘 다 죽는다는 걸 알고. 막판에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 이것은 내년 3월 9일까지 그대로 밀려갑니다. 그렇게 갈 것을 볼 때에 반드시 내년에 우파가 대통령이 되는데 되면 뭐 하냐는 거죠. 왜? 네. 아니 내가 한번 우리 사회자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됐다고 칩시다. 40일 후에 침석했죠? 어허. 그러면 민노총, 정교조 세력이 어허. 촛불시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런 예? 식으로 또 반정부 운동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까? 100% 1000% 나옵니다. 그 촛불 시위는 북한이 주도하는 겁니다. 네. 자, 나오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질문이 있어요. 촛불 시위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뉴저지, 뉴욕, 워싱턴 대 토요일 날 그 LA 대 다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민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 촛불 시위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됐어요. 그럼 이걸 막을 힘이 청와대에 있겠느냐?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걸 막을 힘이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다 없다는 거야. 또 인왕산에 가서 그렇죠. 인왕산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요, 끌려 나올 정도가 아니라 처단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 나오는 촛불 시위는 건국 그 70년 동안에 나왔던 영천 폭동, 대구 폭동, 구미, 또 대전 폭동, 제주도 4.3 폭동, 여순 반란 사건, 근래 일어난 바로 광주 사태,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무장 폭동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왜? 이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내 해답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막을 세력이 우파에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화문 세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혁명당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정치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 우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뭐 홍준표가 되든지 윤석열이 되든지 그들을 누가 지켜줄 수 있느냐? 강화문 외에는 지킬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하니까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 대선은 뭐 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는 이제 부정투표. 이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4.15 총선에서 저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선거했잖아요. 사기치려고. 나와서 조사해 보니까 나는 다른 당은 모르겠어요. 난 조영기 목사님하고 돌아가신 김용호 목사님의 지시로 기독당을 25년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했는데 세상에 4.15 총선 난 감옥에서 치르고 나와서 물어보니까 전국에 기독당을 한 표도 안 찍은 선거구가 100군데가 넘어요. 그것도 전라남도 쪽에서. 자, 전라남도는 과거에 선거에 보면 기독당 찍는 것이 5% 이상 찍었거든요. 근데 한 표가 안 나와, 한 표. 이거는 사기죠. 부정선거다, 지난번 선거. 그래서 부정선거만 막으면 하는데 막을 대책이 있느냐?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 대통령 후보를 선발을 했는데 김경재 총재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 투표 끝나면 불란서식으로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개표하자는 거지. 뭐 나중에 투표함을 이동시켜서 뭐 하지 말고 바로 까자는 거지, 그 자리에서. 바로 까고 요것을 바로 우리 시민단체가 철저히 감독하면 부정선거 중국 아니라 북한의 해킹 부대가 자동원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은 더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벌써 여기서 다 됐네요. 제가 한국에 갈지라도 또 유튜브로 또 저를 출연 많이 시켜주십시오. 네. 어쨌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셔서 많은 분들과 만나고 뭔가 좀 얻어 가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자면 전 세계 8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승만, 박정희 혜택을 안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 대통령을 저주하십니까?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지만 난 이번에 미국 전역을 순방하면서 보니까 미국의 교포 중에는 좌파 한 명도 없어요. 왜 없냐? 이거 물어보면 알아요. 이제는 좌파 우파 뭐 경제적 수치 뭐 분배 이걸 가지고 좌파 우파 말하면 안 되고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동의냐. 그런데 다 문파들도 실제 문재인파도
주한미군 철수는 반대라는 거야. 네. 그러면 우파인 거예요, 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우파 좌파도 없고 대한민국 주의자들만 존재해요. 네. 모든 교포들이 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제 안에 다 하나가 돼야지. 왜 남의 나라 와서 살면서 왜 여기 와서 왜 좌파 우파 우리 민족끼리 싸워야 되냐 이거지. 예. 그래서 우리 다 하나로 힘을 합쳐서 네. 우리의 최후의 마지막 목표인 자유통일 네. 꼭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데, 아니 미국의 남의 손님들이 아이비리그 교수, 뭐 엘빈 토플러, 아니면 조지 프리드먼 박사, 그리고 또 하버드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논문, 강연, 뭐 수도 없이 말하기를, 한국이 만약에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로 북한을 통일되면 2050년도에 가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최고의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미국 다음에 한국은 G2의 나라가 2050년도에 간다. 네. 더 흥분되는 말은 뭐냐?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한국 체제로 통일이 될 때 반드시 옛날에 자기 나라 땅인 중국의 동북 삼성, 네. 흥룡강, 연호성, 길림성을 다시 찾으려고 덤빌 것이다. 네. 그때 자기 나이가 94세인데 네. 그 학자들이 나는 그 현장을 한국 가서 한번 보고 싶어 하는데 그때 동부 삼성이 누구 나라 땅이 될지를 흥미롭게 볼만하다. 이렇게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말을 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요 지금 주사파한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린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돌아가시는데 아주 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김학석 교수님도 오늘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